오늘은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두 개의 지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지도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 유럽, 아프리카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지 않아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조선을 중국의 버금가는 문화국이라고 생각하는 소중화 의식이 담겨 있고요. 일단 세계 중심을 중국으로 보고 있죠. 반면에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를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 지도의 모습이 보이죠? 이 원으로 된 세계 지도는 중국 이외에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지도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조선 전기와 후기에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화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는 서양 문물이 전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연행사 기억나지요? 네, 중국으로 가는 사신을 연행사라는데 이 사신들이 서양의 문물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신들은 중국 학자들과 문화 교류를 많이 하였는데요. 그 당시 중국에는 서양의 과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양 문물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22쪽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당시 접했던 주요 문물들은 자명종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스스로 울려서 시간을 알려주는 시기인데요.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명단을 갖다가 들어온 문물이고요. 또한 천리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천리경은 천체를 관찰하거나 지형을 살피는 데 이용되었는데요. 망원경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들여왔습니다. 청의 새로운 문물을 보고 온 실학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교과서 25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요 학자들, 박지원이죠. 우리 반에도 박지원이 있는데 새로운 문물을 보고 와서 열하일기를 지었습니다. 수레, 선박의 이용과 화폐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요. 양반도 상업에 종사된다고 파격적인 주장을 했는데 이를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학자입니다. 조선 전기에 장정실이 있다면 후기에는 홍대웅이라는 학자가 있죠. 청에 가서요.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일식 현상을 관찰했다고 그러고요. 천문기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배워서 혼천이 우리의 하늘을 나타낼 수 있는 혼천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박제가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계합파들의 시초가 되는 사람들인데요. 청에서 조선이 봐야되려 할 내용들을 모아서 북학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수레, 벽돌, 수차 등 그 당시 조선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도입하면 굉장히 백성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서양 문물의 전래는 조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의해 보면은 중국 이외에 뭐가 있다? 네,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누구의 영향을 주었다? 네, 실학자들의 학문 연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과학서적도 있죠. 그 당시 서양의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과학서적도 조선에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은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를 소개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천주교를 우리는 서양 학문의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 그랬다? 서쪽의 학문이라 그래서 서학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점차 천주교를 뭘로 받아들였다?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그 당시 경제적 약자였던 상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였던 부녀자들에게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파된 천주교는 점점 퍼지게 되는데요. 천주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착하게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1794년 중국인 주문모 신무가 들어오고 교세가 많이 확장되었고요. 무려 4,000명에 이르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가 늘자 나라에선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를 하게 했고요. 많은 교인들과 또 신부님을 한강 서소문에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누구? 김대건 신부도 이 과정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에서 그 신부 수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마카오에 가면은 아직도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 벽만 남은 그 성당으로 유명한 마카오 광장 근처를 가다 보면은 교회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김대건 신부의 모습이 있고요. 또 선생님도 여기 여행을 한번 가봤었는데 이렇게 김대건 신부의 모습이 그 교회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카오에 가보면은 김대건 신부의 모습 한번 찾아보세요.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 천주교 신자들은 이제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잃었는지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나라에서 천주교를 금지했을까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였어요. 여러분,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유교에서는 남녀는 차이를 두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전통적인 양반과 상인, 천민으로 이루어지는 이 신분제도를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천주교는 만인은 평등하다, 즉 신분제도를 부정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지배계급이었던 이제 사람들은 천주교를 싫어했겠죠. 일부 천주교 신자들이 유교적 전통인 제사를 부정했어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래서 이 유교적 바탕 위에 세워진 조선 사회 질서와 예의 생활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천주교를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지금 오늘날에는 추기경을 2명이나 보유하고 있었던 세계적인 천주교를 많이 믿는 나라로 발전하였죠. 지금까지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사회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